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인데요. 자, 정기분 신청과 그 다음에 정기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용 콜센터나 아니면 각 해당되는 세무서에 전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비대면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신 그런 가정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제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일을 했는데 그 소득이 조금 부족해서 내 생활이 조금 힘들겠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소득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한 대가에 의해서 이분이 이렇게 일을 했어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생활이 좀 힘들겠구나 하면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일정 소득과 그 다음에 일정 재산이 미달이신 분들 그런 가정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올해부터는 금액도 좀 올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는데요. 간편해진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혹시 2억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득 요건을 보면요,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 죽겠어, 나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단독 가구, 혼자 사는 가구, 그 다음에 또 맞벌이 가구, 그건 둘이 같이 벌어. 그런데 헛벌이 가구는 다 있어도 한 사람만 버는 가정이야. 자,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벌이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한 사람은 집안에서 너무 현모양처로 집안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와. 그거는 헛벌이 가구인 거죠. 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안도 헛벌이 가구가 되는 거고요. 그 가구의 기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는 1년에 2천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 벌면 차등 지급을 하지만 최대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헛벌이 가구는 한 가정에 뭐 한 5식구, 6식구가 살더라도 혼자만 벌어, 소득이. 그죠? 한 사람이 버는데 1년에 3천만 원 미만 버는 사람의 그 가정에 한해서 총 근로장려금을 260만 원까지 주는데요. 3천만 원보다 좀 덜 벌었으면 260만 원보다 좀 덜 줘요. 그거는 차등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3천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1년 동안 1천만 원 벌었어요. 그렇다고 260만 원 안 줘요.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1년 내내 일을 했는데도 나는 혼자 벌었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26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자, 한 집안에 두 사람이 벌 경우에, 그쵸? 와이프랑 남편이랑 같이 돈을 벌어.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의 부부 합산 금액이 1년에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드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금액으로 그 가정에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나라에서 소득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근로장려금 제도예요. 그리고 자녀장려금은요, 조금 금액이 조금 여유 있는데요. 헛벌이, 맞벌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1년에 4천만 원 미만을 버는 가정에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7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이다. 그럼 140만 원. 그 다음에 요즘 다자녀도 있잖아요. 5이면 7, 5, 35, 350만 원을 드리겠죠. 나라에 애국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월 한 달은 정기분 신청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해라고 나라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막
집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그런데 뭐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기간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6월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간 후 신청이신데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그건 개인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를 공제하고 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26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0% 26만 원 빼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늦어서 나 5월 정기분 끝났네 이렇다고 딱 신청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 12월 1일까지니까 꼭 챙겨서 여러분들 근로장려금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신청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기억해 두셨다가 12월 1일까지 늦더라도 꼭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정 소득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 방법이 굉장히 간소화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안 받으신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가더라도 뭐 쓰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내가 소득금액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대상,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으면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뭐 보험료를 얼마 냈다, 뭘 얼마 냈다 이런 거 다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증빙서류가 전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가 있고 또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받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ARS로 전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홈택스라 그러죠.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계좌번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되고 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ARS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1544-994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그 안내문대로 하시면 돼요.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주민번호 누르세요, 그대로 누르시고 은행 계좌번호 누르세요, 그대로 누르시고 그리고 꼭 개별 인증번호를 누르세요가 있어요. 그게 우편으로 받은 상단에 보면 8개의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핸드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뭐 젊은 분들은 앱 다운받아서 금방 할 거예요. 그렇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니까 다운받아서 거기 있는 대로 눌러라 그러면 똑똑똑똑똑 몇 분만 누르면 신청이 딱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뭐 소득이나 공제할 대상 이런 걸 적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인증 번호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터넷 신청이 있는데요. 요 인터넷 신청도 전화 신청하고 똑같아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뭐 휴일이나 공휴일, 뭐 토요일 없이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셔서 못 하셔도 이거는 다 신청하시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거 역시 그 개별 인증번호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어떤 걸 해드렸거든요. 못 하시는 분을. 근데 그게 홈택스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겠죠.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본인이 맞구나 라고 인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넣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 딱 넣고 그러면 어느 은행으로 돈 입금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그럼 그 은행 계좌번호만 넣으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딱 나오거든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편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이러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부득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디요? 컴퓨터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본인의 뭐 소득이나 이런 요건들을 다 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 걸 전부 기재를 하면 세무서로 그 용지가 가겠죠. 간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이분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구나.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올 겁니다.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라는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약간
우편물을 받으신 분보다 조금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요건이 되는데 난 왜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주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분실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자 6월 1일까지 정기분 신청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으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꼭 후 신청을 하십시오.